안녕하세요. 부동산에 관한 한 여러분의 베프가 되고 싶은 공인중개사 김혜주입니다. 네, 오늘도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이제 광명 퍼스트 스위첸 소식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광명 퍼스트 스위첸이 입주 기간이 5월달이니까 다 돼 가니까 이제 잔금 칠 때가 다 된 거잖아요. 그래서 분양받으신 분들, 소유주분들께서 어떻게 잔금을 마련해야 될까 이제 고민하는 시기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손님들 전화가 몇 통 왔었는데 일반 사업자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될까 아니면 주택임대사업자로 갈아타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좀 더 알려드려서 이런 선택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또 따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 같이 고민해 보시면서 어떻게 결정하시는 것이 본인에게 더 유리할 건지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그럼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일반 사업자를 유지하는 경우입니다. 일반 사업자를 내시면 이제 부가세를 환급받아요. 환급받는데 원래 오피스텔도 상업용 건물이라서 부가가치세가 발생합니다. 부가가치세는 건물분에 대해서 이제 10%의 부가가치세가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이 부가가치세라는 것이 내가 내는 세금이 아니고 마지막 최종 소비자가 내는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오피스텔 임대를 한다면 그 오피스텔 임차하는 사람이 내고 또 임차하는 사람이 하는 사업에서 또 소비하는 그 소비자가 내고 이렇게 나는 중간에서 전달받아서 그대로 세무세 납부만 해주면 되는 그런 세금이거든요. 간접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업무용 오피스텔로 유지가 될 때는 계속해서 일반 사업자에게 임대를 주고 그 사람에게 세금 계산서를 끊어주면서 부가세를 내가 받아서 납부할 수만 있다면 내 부가세를 이제 환급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냈던 10%의 부가세를 환급받습니다. 이렇게 환급받자면 일반 과세자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간이 과세자가 아니라 일반 과세자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고요. 그러면 10% 내가 환급받고 다음번엔 내가 임대한 다음에 그 사람의 부가세를 받아서 납부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일반 사업자의 경우이고요. 그런데 이런 오피스텔을 일반 사업자를 유지하면서 이걸 만약에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면서 또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추징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우 주택임대사업자를 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취득세를 100% 감면받습니다. 100% 감면받는데 이 감면세액이 200만 원이 넘어가면 최소 납부세액을해서 15%를 납부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200만 원 훨씬 넘어가는 취득세를 감면받기 때문에 15%는 내게 됩니다. 그래서 85%를 감면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주택임대사업자는 의무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취득세만 감면을 받는 게 아니라 양도세, 종부세, 재산세 다 혜택을 보기 때문에 의무사항도 많죠. 그래서 아까 일반 임대사업자는 세무서에만 등록하면 됐잖아요. 근데 이거 주택임대사업자는 세무서에도 등록을 해야 되고 구청에도 등록을 해야 합니다. 양쪽 다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무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났죠. 10년 동안 임대료 증액 상한은 5%입니다. 5%밖에 못 올려요. 그리고 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줘야 합니다. 그 보증보험료의 75%는 임대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비용이 항상 든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부기등기도 해야 합니다. 이 주택은 민간임대 등록된 주택입니다 하고 등기부 등본상에 나오게 부기등기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각종 신고 의무가 있죠. 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어떤 변동사항이 생겼을 때는 꼭 얼마 기한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도 시도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오피스텔이 그냥 매도하기도 어려운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된 그런 오피스텔이라면 매도 시 매수하는 분이 꼭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그런 분에게 포괄 양수도로 매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매도하시기가 쉽지는 않겠죠.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이번에는 금액으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광명 퍼스트 스위첸 이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제가 이제 공급 안내서를 봤더니 최저 2,500만 원에서 3,800만 원까지 나왔더라고요. 요렇게 환급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취득세 감면 금액도 한번 봤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15% 납부하니까 85%만 감면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오피스텔 취득세는 4.6%잖아요. 이제 4.6%에 85% 계산을 했더니 약 1,600만 원에서 2,500만 원까지 감면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비교를 하자면 부가세 환급 금액이 크긴 훨씬 커요. 이게 훨씬 더 유리해요. 그런데 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은 다음에 만약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한다면 아까 말씀드렸죠. 나중에 이게 세무서에서 조사가 나와서 걸리면 부가가치세 환급금 받은 것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명 퍼스트 스위첸 이제 임대를 놓게 될 텐데 매매가 쉽지 않으니까 요즘 임대를 놓게 될 텐데 그럼 내가 어떤 형식으로 임대를 할 건지를 선택하실 때 고려할 사항은 크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환급금과 감면 금액을 서로 금액을 비교하는 거죠. 어느 쪽이 더 금액상으로 유리한가 비교를 하시고 그런 다음에 나한테 유리한 임대 형식이 뭐가 될까를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 오피스텔이 내가 일반 사업자를 유지하면서 업무용으로 임대를 놓을 수 있으면 제일 좋아요. 제일 좋은데 업무용으로 사용할 임차인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 많은 오피스텔을 다 업무용으로 채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주인들이 그걸 주거용으로 그냥 세를 놓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주거용이 훨씬 더 임대 놓기는 좋을 텐데 수요가 많기 때문에 좋을 텐데 이런 아까 같은 그런 위험 부담이 있는 거죠. 내가 일반 사업자를 유지하면서 주거용으로 임대를 놓을 수는 없는 거죠. 이제 가끔 이제 주인들이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뭐 그 매물들 네이버 부동산의 매물들 보면 주소 전입 안 됨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편법으로 유지를 하는 거예요. 주인이 일반 사업자를 계속 유지하면서 이제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신고를 안 하는 거죠. 근데 만약 공실이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든지 하면 그럼 이제 세무서에서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거든요. 세무서에서 조사를 들어가면 바로 추징당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선택할 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임대사업자를 그대로 유지할 건가 아니면 주택임대사업자를 새로 등록을 할 건가 아니면 세 번째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부가세도 환급받은 거 다 다시 반납하고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도 등록 안 하고 그냥 일반 그냥 오피스텔로 놔두면서 내가 이제 주거용으로 세를 놓든 하는 거죠. 내가 아무것도 안 하더라도 내가 이제 주거용으로 세를 놓잖아요. 그러면 주택이 2개 이상이면서 내가 주거용으로 월세가 들어온다면 또 월세 신고는 해야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리 쉽지는 않죠. 하여튼 간에 옵션은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세 가지 감안하셔서 비교하셔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광명 퍼스트 스위첸의 매물들 시세는 어떤지 한번 또 조사를 해봤습니다. 매매 매물은 이제 거의 포기를 하셔야 되겠더라고요. 계약금 포기 물건이 많고 부가세 환급금 포기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금액이 꽤 크죠. 이렇게 마이너스 P가 5천에서 한 6천 넘어까지 되는 이런 물건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매매되기는 어렵다 보시면 되겠고요. 전세 매물은 지금 현재로 49.5 평방미터 물건들이 3억 5천에서 4억까지 나와 있어요. 요 금액을 제대로 받으실 수만 있다면 잔금 마련하시는데 크게 도움이 되실 텐데 앞으로 매물들이 좀 쏟아지면 이 금액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을까 아니면 조금 더 떨어질까 그게 이제 고민거리죠. 예, 이렇게 오늘 광명 퍼스트 스위첸 일반 사업자를 유지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 주택임대 사업자를 내는 게 나을까 어느 쪽이 유리할지 판단하신 데 도움이 되시도록 이제 영상을 알려드렸는데요. 오늘 영상 참고하셔서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제 결정을 하시길 바라고요. 5월달에 입주라면 이제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은 보통 2, 3개월 전에 전세를 구하러 자기 집도 이제 전세를 놔야 되기 때문에 살고 있는 집도 전세를 구하러 다니니까 지금도 그렇게 이른 편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오래 이게 머뭇거리지 마시고 만약에 임대를 놓을 생각이 있으시다면 지금쯤은 물건을 내놓으셔야 됩니다. 물건을 내놓으셔서 한번 맞춰보시고 계약을 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그 순간에 결정을 하셔도 되거든요. 내가 일반 사업자를 할 건가 주택임대 사업자를 다시 낼 건가 그 순간에 계약하기 전에 이제 계속 고민해 오셨다가 그때 결정하셔도 되니까 매물은 지금부터 차례차례 내놓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광명 퍼스트 스위첸 오피스텔 보유하고 계셔서 임대를 놓으시고 싶은 분이나 아니면 이렇게 멋진 신축 오피스텔, 투룸 오피스텔 전세나 월세를 구하시는 분들은 저희 광명 사거리어 키움 부동산으로 전화 주시면 잘 상담해 드리고 좋은 인연으로 서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제게 전화 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한 최대한 열심히 이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부동산 베프 공인중개사 김혜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